진단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호성 첨단 소재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43만 8천 원이고요. 20% 갖고 있습니다. 아, 오늘 주가가 8%까지 강세를 보여서 42만 원대 도달을 했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언제 매수하셨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지거든요. 네, 제가 지금 4월 달에 이렇게 매수한 거거든요. 4월 초에. 네. 그리 오래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네, 주가 오래되진 이후에 좀 않았습니다. 올라가다가 많이 내려가서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한 6월 정도 이때부터 43만 원, 45만 원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저항을 돌파할 거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네, 도파할 거라 보는데 이상하게 네. 밀려버려갖고. 어떤 이유 때문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게 타이어 코드 전 세계 1위라는 그 이슈도 있고 탄소 섬유 산업 고성장이라고 해서 네. 좀 많이 빠져 있어 갖고 제가 매수한 종목이거든요. 네. 조금 한 50만 원까지 보면 안 될까 싶어 갖고 욕심을 지게 갖고. 네, 5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탄소 섬유의 고성장 그리고 타이어 코드라는 사업 가치에 대해서도 개선세를 주목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약간 손실을 입고 계신데 50만 원까지 꿈을 꾸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의 전략 어떠실까요? 지문상 차장님 오늘 전략 주시죠. 네, 일단 효성첨단소재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좀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지금의 현재 가격보다는 한 7% 정도는 좀 조정받고 있는, 아니 10% 정도, 10% 정도 사이에서 조정받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회사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타이어 코드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제 생산자는 아라미드랑 탄소섬유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타이어 코드와 타이어 보강제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앞서서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 업체가 아무래도 시장의 탑에서 위치한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 우리가 코로나 때 큰 버블을 한번 겪었고 2022년, 23년 현재 위치에 놓여 있는 구간에서 놓여서 복귀를 해본다면은 그때와 지금이랑 다른 거는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멀티플이고요. 회사에 대한 성장을 얼마나 주고 있느냐 그 여부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회사가 돈을 얼마나 적정하게 벌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2020년도, 2021년도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을 때의 시기의 타겟 멀티플과 지금의 현재 멀티플은 시장에서는 완전하게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익 배수가 확실히 좀 줄었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 20년도 때는 영업이익이 회사가 연간 342억 정도 벌었었다면 2021년도에는 4,300억으로 법니다. 확실하게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작년부터는 역성장을 하고 올해도 사실은 이제 이익 회복 속도가 2021년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익 배수가 줄어들었고 타겟 멀티플 자체도 시장에서 봐주는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가격 평균 단가가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추가 매수를 좀 길게 잡아서 한 40만 원 언더로 내려갈 때는 비중 확대를 조금씩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하셨던 43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비중 조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시장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고 보신다면은 비중을 주가가 40만 원 언더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비중 조절을 하셔서 조금씩 매수를 해 보셔서 평균에 했었던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멀티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8배 정도까지 봐야지 주가를 좀 비싸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48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그리고 원래 매수 가격대까지 올라오시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 안 그래도 길게 보고,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길게 보고 매수해 놓은 거라서, 네. 제가 긴 호흡으로 곡을 고르고 들어간 겁니다. 단기가 아니고. 네, 그래서 50만 한번- 원까지 목표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 부근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잘 참고하시면서 꼭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오늘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이익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분석에 따라서 오늘 또 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효성첨단 소재 매수가가 좀 아쉽습니다. 높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긴 호흡의 투자를 한다면 추가 매수 40만 원 선 이하에서 가능하고요. 43만 원대 도달을 했을 때 비중 조절, 장기적인 목표가는 48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분이신데요. 블레스님께서 또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NK맥스를 올려주셨는데요. NK맥스 바이오주 투자하고 계시는데 14,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6% 보유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은 크지 않으시고요. NK맥스 매수하신 게 언제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가 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3월의 저점이 10,000원 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14,000원대에 복귀를 했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주가는 3%가 상승한 11,890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비중은 크지 않으시고요. 아마 변동성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NK맥스에 대한 전략 세워볼까요, 차장님?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이거 바이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좀 일정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검진할 때 NK 세포 활성화 이거 또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때마다 아마 NK세포 활성화 검진 내역에서도 보면은 NK맥스 회사 거를 아마 키트를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 매출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가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이제 NK맥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암 임상 1상 지금 현재 좀 약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신경성 뇌질환도 약간 파이프라인에 일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시가총액은 지금 4,700억이라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조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주가에 대한 부담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매수하시는 가격대가 이게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의 주가 흐름을 볼 때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크게 바스켓으로 반등 나올 때 같이 주가를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주식을 매수하셨다가 이제 물려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이고요. 나는 좀 길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비중 확대 의견 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밀리면 한 11,000원 구간대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셔서 단가가 조금씩 내려가시면 한 16,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기간 투자 여유가 있으시다면 16,000원까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로 보신다면 손절하는 편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11,000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NK 면역세포 관련 진단키트, 치료제, 임상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에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서 미국 암연구학회에 이어서 그렇죠. 임상종양학회 6월에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NK맥스 관련한 소식이 나올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시장에서는 임상종양학회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16,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예. 갖고 와주셨을까요? KG케미칼 네, KG케미칼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8,000원에 10%. 네, 48,000원에 10%요? 7%요? 7%요, 7%. 예, 7% 갖고 계시는데요. 48,000원 매수가십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어요. 66,000원 혹시 이 주가 보셨나요? 보유하시는 중에? 네. 네, 손실이 좀 나오고 계시네요. 오늘 반등 5%까지 나오면서 그래도 4만 원 선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시청자님? 매수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고. 네네.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되셨나요? 그게 좀 떨어지길래 매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싹 그냥 KG 그룹이 다 떨어져 버리네요. 아, 네네. 아마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다가 하락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해주셨는데 KG케미칼뿐만 아니라 KG그룹주가 하락을 하면서 더 고민이 커지셨습니다. 단기 투자하시나요? 중장기 투자하시나요? 단기로 봤는데요. 단기로. 네, 알겠습니다. 단기. 장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TV 볼륨을 더 낮춰주시고 전화로 저희랑 통화해 주시면 됩니다. 지문상 차장님이 바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KG케미칼 장기로 보신다고 해요, 차장님? 이 KG케미칼을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KG 이니시스, KG 모빌리티, KG 모빌리언스 되게 많죠. KG 제로인 교육 사업하고 있는 자회사도 있고, 이 보면 KG그룹은 과거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은 대부분 자기네 시초부터 성장해와서 커진 기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M&A로 몸집을 부풀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과거에 이제 쌍용차로 불렸던 KG 모빌리티가 거래 재개가 됐죠. 그러한 어떤 이슈몰이도 좀 일부 있었고, 그리고 KG케미칼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일정 부분 양극재 소재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약간 2차 전지에 일정 부분 좀 묶여서 올라갔었던 요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최근에 좀 제일 핫했었던 지주사격인 다우데이터라던가 최근에 주가 세력에 의해서 주가를 좀 약간 작전했었던 그런 종목들과도 좀 약간 관련주로 좀 약간 묶여 있었던 테마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 회사는 사실은 지주회사로 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 투자자들이 KG그룹에 있어서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싼 주식들이 KG그룹에도 굉장히 싼 주식들이 많아요. KG 이니시스가 대표적인데, 이런 회사들 보면은 멀티플이 4배, 5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대부분 M&A를 할 때 자회사 자금을 땡겨 와가지고 몸집을 키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 차입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주주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주가의 상승 흐름은 물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그맣게 뭐 10% 내지는 뭐 20%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목표 수익이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타겟은 되겠지만 이렇게 주가 무빙에 있어서 내가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주식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는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목표 주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60일선 깨지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만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추매 같은 거 할 필요 없죠? 네, 추매 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추매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7% 비중을 갖고 계신 분 KG 케미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최근에 KG 모빌리티 거래 재개 이후로 주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KG 그룹 전반적으로 인수 합병으로 확장된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유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인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주사로 보고 있는 KG 케미칼 현재 35,000원의 손절가로 잘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짜 쉬운 진단 접수 상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화 유튜브 채팅창 두 군데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25-8200번,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진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를 주셨어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MP요. 네. 5,390원에 3%요. 네. 이제 막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요, 이거 그 추가 매수해서 오늘 좀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거까지 좀 못 가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지금 다운 시켜놓은 거거든요. 네네. 아, 비중을 아주 적게씩 들어가시나 봐요. 많았었는데요. 추가 매수 확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게 빨고 놓은 거예요, 지금. 아, 네. 네. 아, 추가 매수라는 전략을 또 잘 활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알아서 비중 조절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가지고 와주셨는데 남아있는 3% 비중을 가지고 여기서 더 고민되시는 점은 더 비중을 다시 늘릴지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잘 볼 줄을 몰라서 이거 뭐죠? 이거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를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좀 여기서 조금만 제 것만 오면 그냥 그 매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역배열에 있는 차트고요. 지금 뭐 60일 이평선까지 120선과 데드크로스가 난다면 완벽한 또 역배열로 진입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아마 보유하시면서도 무거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매수가의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전략에 네.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맞습니다. 차장님 MP 어떨까요? 회사는 이게 사실은 이제 뜯어보면 되게 작은 회사예요. 이게 위직 스튜디오 자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위직 스튜디오 자회사로 알고 있고 시가총액은 한 2,200억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액이라던가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미미해요. 매출액은 작년에 400억이 안 됐고 영업이익은 한 마이너스 1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전반적으로 이 회사는 연간 많이 나오면 한 300억 정도 이 매출이 나오고요. 이익이 한 50억이 좀 맥스로 나왔었던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18년도의 실적이라서 지금 구간에 이게 연속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회사는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냐라고 여쭤보시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모멘텀은 좀 일부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부분이 이제 VFS라던가 XR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엮여 있는 테마가 좀 일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탑라인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을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6월 달에 애플이 저 MS 관련해가지고 헤드셋을 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6월 이전의 모멘텀은 일부는 좀 나올 것 같은데, 올해 2월 달에 조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졌던 가장 큰 이유도 이것도 결국은 XR 테마로 좀 약간 올라갔다가 빠졌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6월 전후에 있어서 주가에는 일부는 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실적으로 비빌 수 있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들은. 결국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의 공급 계약을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당분간은 이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성장에 좀 약간 정체되어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회사로 보더라도 모회사가 실적이 막 좋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다 약간의 어떤 테마 모멘텀으로 좀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고점까지 올라가면은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라. 분명히 매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으셨는데 매도를 못 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고요. 손절 라인은 4,5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5,500원 잡을까요? 목표 주가는 네. 9,900원. 9,900원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이 종목 실적보다 테마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을 다행히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9,900원까지 기다려 보시겠어요? 네. 아니요, 그 안에 되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4,500원 손절가 잘 기억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P 네. 위즈익 스튜디오 자회사입니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데 XR 관련주라는 점 때문에 6월 애플 쪽에서 MR 헤드셋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후로 해서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9,900원, 손절가는 4,500원 제시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유튜브, 채팅창 이용하셔서 종목 진단 의뢰해 주시면 되는데요.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 바로 와주셔서 토마토 증권통 구독도 해주시고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도록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서 또 도도레미도님께서 와 계신데요. SK 스퀘어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42,100원에 13% 유유, 이게 물탄 겁니다. 수익 가능할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41,350원 선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손실이 크진 않으신데 이게 물탄 거기 때문에 그동안 또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도도 레미도님의 애를 많이 썩힌 이 SK 스퀘어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자, 수익의 기회가 있을지 지문상 차장님 전략 주시죠. 일단 SK 스퀘어는 일단 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SK 지주회사에서 중간 지주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 좋을 때 SK그룹도 시장이 꺾일 줄은 몰랐었던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데요. 그때 이제 SK 스퀘어에서 말했던 거는 뭐냐면 경상이익의 30%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라고 했었던가 아니면 주주 환원을 한다고 그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SK그룹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지금 거의 바닥날 정도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비상장돼 있는 비상장사를 상장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이익을 얻는 게 가장 베스트 초이스거든요.
지금 상장 안 돼 있는 알짜 회사라고 불리우면 뭐 SK 실트론도 있고요. 뭐 SK 뭐 농업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도 익히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하나하나씩 상장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SK 스퀘어의 시가총액도 좀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SK 쉴더스가 이번에 작년 말 올해 초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꺾이면서 상장이 다시 약간 취소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제값을 치러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볼 때는 매수 가격에 있어서 손해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고점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은 한 46,000원 정도 때까지가 1차적인 목표 주가고 손절 라인은 60이선 깨지는 구간인 38,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스퀘어 중간 지주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PBR 측면에서 0.36배 수준이기 때문에 가치주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3월 말일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로 주가가 반응이 있었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문상 차장은 주주 환원 정책과 투자 재원에 따른 자금 부족이 상충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열사의 상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8,600원 선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도도 레미도님께서 잘 또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신택. 네, 심택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 28,600원, 20%. 네, 오늘 사셨나요?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는데. 네, 일주일 전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이후에 약간 하락한 끝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종가가 매수가 딱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심택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신택 이거 사가지고 돈을 좀 벌려고 샀더만 올라가지를 않네요. 아우, 네. 얼마나 투자하실 생각이실지 기간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5월달 한 달 해가지고 약 한 20% 정도 상승할 줄 알고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지 일주일 되셨고 5월 장 내에 파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돈 벌 수 있을 종목일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심택 어떨까요? 자리는 좀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는 거의 시장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심택은 거의 PR 4배도 안 되는 밸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더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심택이 제일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보면은 저희가 2022년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택은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빠졌습니다. 그만큼 워낙 패키지 기판의 쇼티지가 워낙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그 가격 방어가 일정 부분 좀 있었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제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심택도 이러한 실적의 악영향을 시장과 같이 좀 약간 영향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다들 저기 보면 휴대폰 핸드셋 부분들로 인해서 보면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사실 가격 바닥을 좀 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외로 보면 지금은 또 다시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반도체 장비주들 보면은 주가 흐름이 저번 달만 하더라도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심택이라던가 뭐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핸드셋 관련된 패키지 기판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예 주가 반응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매수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멀티플 한 6배 정도까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대략적으로 6배까지 보면은 한 주당 4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 매수도 권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27,000원 정도 때까지 내려오시면 비중 확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지력 확보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손절가 나가지 않았고요. 추가 매수가가 나갔네요. 네, 비중 조금 더 늘리실 생각도 있으실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입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택 주가 지지력 확보됐다는 의견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 갖추고 있는 기판 관련주인데요. 바닥권 매수 긍정적이라는 판단, 목표가 4만 원, 추가 매수가는 27,0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남금순님께서 와 계신데요. 포스코 그룹주 갖고 계시네요. 포스코 DX를 14,240원에 10% 지금 비중이 15% 갖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DX 오늘 종가가 14,030원 선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그래도 이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다행히 매수가,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근처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방향성이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판단이 너무 중요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4월장에 19,420원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전에 포스코 ICT죠. 포스코 DX 전략 세워볼까요? 이 주식은 사실 테마로 올라간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멀티플 밸리에이션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포스코 ICT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대부분은 조금 약간 브레이크다운해서 뜯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매출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내부 매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내부 매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줄 만한 근거가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려고 매수를 하셨다면 이 구간 안에서 추세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해보실만 하긴 하겠지만 뭐 내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은 매력도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하셨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그냥 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21선 위에 딱 지금 걸쳐 있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제일 중요했던 영역이기는 한데 지금 이 구간대 영역에서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4월 18일 날 아니면 4월 17일 날 가격대까지 어떤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내리막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2선 깨지면 손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목표 주가 제시는 좀 의미 없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영역으로 진입한 종목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13,000원 선 잘 지켜주셔야 되는 종목인데요. 포스코 DX 거래량을 동반해야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 내리고 있고요. 앞서서 뉴로메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고 해서 또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아직은 추세가 남아있지만 살아있지만 13,000원 손절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매매하셨을까요? 네, 현대로템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26,100원이요. 26,100원이요? 네네, 50%요. 네, 비중 많이 실으셨네요. 네네. 예, 확신이 있으셨나요? 네? 확신이 있으셔서 예, 26,000, 예. 어떤 점 주목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방산주가 계속 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를 한 4만 원까지 지금 보고 이제 지금 갖고 가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37,800원까지 올라갔었죠? 네네네네. 가다가 좀 떨어져갖고 지금 다시 오늘 1,050원에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 구간에 네. 놓여 있으신데요. 네네. 4만 원까지 또 네네. 매도가를 보고 네네.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진우산 예, 예.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시청자분께서 가격은 되게 좋은 가격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희가 익히 이제 인지하고 있을 만하지만 지하철 관련된 어떤 철도 관련된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다들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회사 내용을 뜯어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K2전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근데 주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튀르키예와 이제 폴란드 쪽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애매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현대 로템의 시가총액이 우리가 다들 예상할 만큼의 국가라던가 아니면은 거래처에 납품하는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냐, 되고 있지 않는 거냐는 저희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분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서도 서칭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건가, 그날 나왔던 뭐 관련된 뉴스들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보면은 4월 달부터 4월 25일까지 주가 상승폭이 거의 2주 동안의 주가 상승폭이 거의 2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으로 볼 때는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트라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결국 5일선이 꺾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종가가 제일 중요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5일선을 터치를 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종목은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긴 호흡으로 보셨다라고 하시면은 21선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손절 라인은 29,700원 제시해드리고 하고 목표 주가는 정고점 돌파 시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폴란드 튀르키예 수주 실적을 반영한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26,100원에 50% 매수해 주신 시청자분께 저희가 손절가 29,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4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쉽게도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슈진 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차장님. 네, 그 기간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단했던 종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다우데이터입니다. 예, 그분 진짜 잘 빠져나오셨어야 됐는데. 맞아요. 네, SG증권 사태로 인해서 좀 그동안 시장 흔들림이 있었고 또 4월 전에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SBB 사태, 그 퍼스트 리퍼블릭, 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파산이 된 이후에 JP 모건 쪽에 인수됐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이제 5월을 맞이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황을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FOMC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각이 조금 약간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지금 5월 달에는 금리를 일정 부분은 동결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거는 금리 동결로 보는 게 아니라 6월 달에는 금리를 올릴 건데 올리는 이유가 최근에 파생됐었던 좀 뭐 은행들 있잖아요. 지금 뭐 CS라던가 실리콘밸리라던가 아까 말씀하셨던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회사들의 디폴트 관련해서 시장에서 파급적으로 좀 약간 파생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를 좀 일부 좀 잠재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연준은 절대적으로 통화 정책으로만 끝낸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기는 하겠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들이 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약간 시장을 뜯어본다면 조금은 좀 염려 아닌 염려의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구간은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 뭐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 보면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가 이제 리오프닝 시즌에 돌입하는 부분들을 좀 저는 판단되고 있어서 네. 여행이라던가 호텔 레저 업종들 위주로 좀 관심 깊게 보여지고 있고요. 종목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호텔신라 이렇게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LCC 주들도 실적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3대장 가운데 2개 실적이 남아 있어서 LCC도 주목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빠졌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아마 세럼 느낌도 조금 일부는 좀 나와서 네. 그거는 제외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FOMC에서 만약에 지금 예상치가 25bp 인상 아니면 동결로 나와 있는데, 동결을 한다면 연준에서는 지금 은행 사태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다는 관점으로 쉼표를 찍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거는 보시는 중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ING이기는 하지만 네. 다음 달에 있을 인상이든 뭐 네. 인하든 거기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말만 만약에 기자회견에 나오더라도 이게 시장에는 안도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 있거든요. 이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드디어 이제 금리가 동결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딱 점 찍어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한은 네. 크게 FOMC가 호재가 되긴 어렵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 리오프닝주의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호텔신라 오늘 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었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이제 조정을 멈추고 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장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됐죠. 우리가 쉬었던 동안 미국장이 하루는 꽤 올라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반영을 해줬는데요. 코스닥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내일장은 하락장일까요? 상승장일까요? 상승장을 좀 염원해 보면서 저는 이 시간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진단 필요하신 분들 저희 시간 잊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고요. 진짜 쉬운 진단 매일 오후 4시에 열려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